사람과 친하느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이런 것이 인생살이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기 주변을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살펴보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쁜 친구 한 번 잘못 사귀면 큰일 나죠. 그리고 좋은 친구는 평생의 보배입니다. 대개 어떤 그룹에 끼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친구로 쭉 사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울타리 노릇을 해줍니다. 자기 울타리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그룹에 끼어서 그 사람들과 친구 노릇을 하면 못나도 중간은 갑니다. 사회적으로. 그냥 잘못 끼어가지고 이상한 그룹에 끼어서 그런 사람들과 친구라면 거기서 용을 써봐야 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가끔 가다가 이제 썰렁한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에베레스트 산이 왜 높으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왜 높으냐. 유사이래로 가장 용감했던 여자는 누구냐. 뭐 이런 썰렁한 질문을 하는데 한번 답해 보실래요? 에베레스트 산이 왜 높을까요? 예? 높으니까 높다. 그건 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논리학에서는 동의어 반복이라고 해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썰렁한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높으니까 높다. 응? 그거는 제가 썰렁한 답으로 뭘 준비하고 있느냐? 그건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기 때문에 높다 그럽니다. 제가. 히말라야라는 그 산맥 자체가 워낙 높아요. 거기 가면 기본적으로 해발 몇천 미터예요. 백두산보다 다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높으면은 에베레스트 산은 그냥 우뚝 세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되죠. 그런데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시를 질 때, 우리나라 시조도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돼,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로 떠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내만 높다 하더라. 태산이 엄청나게 높은 산 같죠? 공자가 말씀하셨어요. 태산에 올라가 보고서야 천하가 넓다는 것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높은 산인데 태산 높이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계룡산 정도 높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나라. 그런데 왜 그렇게 태산 높다 그러느냐? 이 태산이요, 평평한 평야에 있어요. 그 산동반도에 있거든요. 산동반도가 그냥 거기 산동반도나 그 북경 이쪽으로는 가면 지평선이 안 보일 정도로 평평한 평야가 쫙 깔렸습니다. 거기에 그냥 태산이 우뚝 있으니까 엄청나게 웅장하고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태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런데 그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밑에가 갖다 놓으면은 그건 파묻혀서 보이지도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데 자기를 두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들과 사귀느냐가 결국 자기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계속 안으로 들여다보면서 너는 날 몰라 그럴 게 아니에요. 다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다 알려져 있고 알게 모르게 자기 취향에 따라서 다 사람들을 사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귀는 사람이나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위아래하고 옆으로 한번 쫙 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자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울타리고 평생 그것이 자기를 끌고 가줍니다. 그런 그룹에 몸을 두고 그렇게 사귀고 또 자기가 따르는 사람, 존경하고 도와주는 사람, 이 위아래와 옆을 어떤 사람으로 두느냐가 결국 자기 인생입니다. 저 개인 경험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느낌을 아주 절실하게 가졌던 때가 제 친구들, 대학 때 제가 전혀 교수할 사람이 아니고 남들이 말하기를 뭐만 잘했으면은 잡놈 됐겠다 그럽니다. 저보고. 참 나쁜 사람인데 저보고 잡놈 됐을 사람이 어떻게 교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뭐 잡기도 좋아하고 아주 그냥 뭐 이런저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술은 많이 안 먹습니다만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학 다닐 때도 거의 한 2년간은 공부라는 걸 완전히 부업으로 돌려놓고 공부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친구들하고 맨날 같이 술 마시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제 친구들 술 마시 얘기하면 참 기부절차합니다.
술 마시다 깊은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허리띠 풀러서 건져 올리다 허리띠 끊어져가지고 거꾸로 떨어진 친구가 있는가 하면 뭐 별별 친구가 다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맨날 술만 먹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2년쯤 지나서 보니까 저는 만판으로 놀았는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제가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2년간은 좀 공부하는 흉내를 냈어요. 그 덕분에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공부를 해서 이 길로 쭉 올 수 있었던 힘은 그 친구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주변에 몇 사람만 두면은 자기 인생은 탄탄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귈 때 원서 원형적 무구라고 했거든요. 아주 근원을 살펴서 잘 계획하고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길게 갈 일을 꾀해야 돼요. 친구 관계라는 것도 길게 갈 일이고 그런 친구들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긴 일이거든요. 그래야만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또 친구 관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것이 우선 그냥 살살거리고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친구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가까워지기가 쉽죠. 그러나 또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오래가지 않는 친구인 경우도 많아요. 사람을 볼 줄 아느냐 못 보느냐가 또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참 이거 어려운 겁니다.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느냐 못 판단하느냐, 자기한테 우선 잘해주고 정간다고 그래서 무조건 친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제 발등을 찍었다는 그런 느낌으로 평생을 후회하는 그런 일도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참 사람을 잘못 보는지 잘 보는지는 몰라도 이상한 친구들이 많아요. 예, 제 안사람이나 집에서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친구 관계가 있는데 누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 하고 물으면은 누가 친하지 나 하고. 그런데 그 친구하고 1년 가야 거의 연락도 잘 안 해요. 연락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